너무 오래 그대로 둬서 음식물이 건조하게 눌어붙은 그릇이라도 따뜻한 물에 담가 놓으면 말끔히 닦아낼 수 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떤 찌꺼기였는지에 따라 그것이 말끔해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작은 나의 공간에는 내 몸 하나 뜨거운 물에 담글 욕조가 없다. 대신 나는 나의 공간에 물을 뿌리며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그 방으로 반나절을 유영한다. 세심하고 말보다 귀를 여는 내향적인 심성은 오랜 나의 자부심이다. 밝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하지만 태생에 호사가나 달변가의 자질은 없었으니 애초에 아쉽지는 않았다. 돌잡이처럼 기억나지 않는 어떤 순간들에 그런 것들을 잡지 않았던 나의 선택들이 지금이 되었을 것이다. 아닌가? 돌잡이에 마이크를 잡았으면 내 인생 한치 더 나아졌으려나. 그래서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은 것을 흐트러짐 없이 개어놓을 수 있는 글은 극한의 자기만족 인테리어다. 혼자 읽을 글을 쓰는 취미 앞에서는 어떤 것도 웬만하면 자기만족의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스스로가 늘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이 자부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나는 그렇게 성장해왔다. 그런데 나의 섬세함을 소심함으로 폄하하고 말을 아끼는 것을 말을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럴 때면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화끈거리는 열상을 입고 만다. 원래 열상의 정의는 상처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피부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상처라는데 이마저도 내가 쓰고 싶은 말이 되고 하고 싶은 글이 되니 이런 알량한 말장난이 나를 늘 위로한다. 상처를 낸 사람이 너인지 나인지, 너를 경계할지 나를 경계할지도 모르는 사이 상처는 흉터로 남는다. 온몸에 입은 열상으로 시름시름 아픈 밤을 지새우는 날이면 다정한 말을 나눌 친구가 사무치게 그립다. 떠오르는 얼굴들에 글을 몇 자 전해볼까 생각도 이내 접고 홀로 외로워지기로 한 날이면 그저 집안 사물들에 다정해지기로 한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미니에게 좀 더 다정한 말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줄래? 라고 해봤다. 평소에는 카카오 미니 내가 좋아하는 노래 라고 한다.
더 다정한 대답이 돌아오진 않지만 그저 말없이 다정하게 나를 헤아리는 나를 잘 아는 선곡들이 이어진다. 아마 카카오미니는 내가 틀어줄래? 라고 한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할 것이다. 평소처럼 좋아하는 노래라는 두 음절로만 기계적으로 기계답게 반응했을 뿐이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 내 마음이 좋으니까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해보는 다정한 말. 누군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나를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며 머뭇거리는 내 옆에서 카카오미니는 나보다 빠르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솔직하게 읊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작은 사물이 너무 기특하고 고맙다. 그런데 노랫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카카오미니를 다시 부른다. 소리 좀 줄여줄래? 소리 줄여줘. 소리를 작게 해줘. 소리 작게. 음량을 2로.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단호한 말투가 되어서야 소리가 작아진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존재라도 내 말은 못 알아들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문 밖에서 사소하게 망가진 마음은 문 안에서 대단하게 티가 나기 마련이다. 며칠 동안 싱크대에 쌓아둔 그릇들과 어질러진 책상,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할 것 같이 지저분한 바닥과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옷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못 봐서, 아니, 못 본 채 해서 미안해. 따뜻한 물을 틀고 설거지부터 시작한다. 음식물 처리기에서 퍼석하게 마른 음식물 쓰레기를 걸어모아 비닐에 넣는다. 남겨진다는 것.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태어나 필연적으로 한 줌 쓰레기가 된 것들을 움켜쥐며 남겨진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남겨진다는 것. 분명 남은 건 음식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은 나에게서 가장 불필요한 것이 되어 나를 떠난다. 남은 것이 떠난다는 것, 남겨진다는 것. 그릇은 깨끗해진 제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새로운 음식을 받아낸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제 몸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는 입장이지. 마음은 그릇을 닮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넓은 사람을 그릇이 크다고 하는구나. 설거지가 끝나고 이어 화장실 바닥, 변기,
세면대를 닦는다. 매일같이 저 혼자만 씻고 홀연히 사라지는 나를 보며 괘씸해들 했을 것이다. 죽은 자의 집을 치우는 게 일이지만 정작 본인이 죽은 자리는 스스로 치울 도리가 없어 자신이 수도꼭지와 닮았다는 청소부의 문장을 떠올리며 안쓰러운 수도꼭지도 열심히 닦아주었다. 남을 위해서는 따뜻한 말을 쏟아내면서 나를 위한 단어 한 방울 떨굴 여력도 없는 마음도 수도꼭지를 닮아 주기적으로 동파되곤 한다. 동파되면 더 이상 타인을 위한 마음도 쓸 수 없어진다. 그래서 부서지지 않게 평소에 세심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왜 돌을 닦다라고 하는지 알 것도 같다. 내 몸을 닦고 내 공간을 닦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보호이며 수양이기 때문이 아닐까? 청소하고 집을 나선 사람은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면 네 하고 지나가면 되겠다. 이런 시시껄렁한 농담을 생각하며 옷섬에서 빨랫감을 추리고 나머지는 잘 개어 다시 옷장에 넣는다. 며칠을 노숙한 옷들에는 향수에 지친 냄새가 배어있을 테지만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비로소 편안한 잠을 잘 것 같다. 그동안 추위와 시선으로부터 나를 지켜준 옷들에게 푸대접을 한 것이 또 미안하다. 청소를 하며 집안 모든 것들의 죄인이 된 나는 무릎 꿇고 앉아 머리카락을 줍는다. 내 것이었지만 지금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내보내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될, 그리고 신경 쓰지 않게 될 것. 머리카락도 마음이구나. 한 줄기 희미해도 쌓이다 보면 어딘가를 꽉 막아버리고 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놓칠세라 바닥을 샅샅이 살펴주었다. 도대체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많은 마음에 둘러싸여 사니 참으로 풍족하다 할지 참으로 답답하다 할지. 어찌됐든 이 모든 마음을 품고 사는 나의 공간이 다시 맑은 모습을 되찾았다. 이곳을 나의 공간이라고 부를 날도 영원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들이 옮겨가는 어느 곳이라도 새롭게 나의 공간이 되니 늘 소중하게 보살펴야겠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인테리어를 시작한다. 빨래가 나를 부르는 경쾌한 리듬이 들려온다. 청소는 끝나지 않았다.